파일을 불러왔는데 좀 뭐가 찌그러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집합이 아닌 것을 골라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집합을 라고 할 수가 없겠죠. 5번 풀이 안 할게요. 2번 거짓인 명제는 3번 4는 12의 약수 맞습니다. 거짓이죠. 이런 거 풀이 안 하고 넘어가도 되죠. 네. 자, 3번 얘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요. 정답 1번입니다. 반지름의 길이는 변하지 않아요. 자, 4번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시게 되면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겠죠. 2번. 자, 5번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10 이하의 소수는 2, 3, 5, 7. 따라서 기억 2가 A의 원소다. 맞고요. 니은 집합 2, 3이 이제 A의 원소다. 아니요. 2하고 3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은 A의 원소가 아닙니다. 틀렸고요. 4. 디귿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네. 리을 1하고 3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아닙니다. 1은 원소에 없어요. 정답은 기억과 디귿. 자, 다음 명제의 대우 골라라. 그러면은 여기가 P이면 Q이다.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 따라서 A는 0보다 작거나 같고, 자, 또는 더 부정해야겠죠? 그 다음에 y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x 곱하기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5번 되겠습니다. 자, 7번. 이 명제가 참일 때 모든 상수 a 값의 합을 구하여라. 그럼 지금 등호에 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우를 이용을 해서 풀어볼게요. x-a가 0이면 x제곱 2x-3은 0이다가 참이라는 거죠. 그럼 a는 결국에 이 방정식의 해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모든 상수 a 값의 합은 두 근의 합이 되겠죠?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 바로 이렇게 구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x 중에서 1하고 2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래요. 그 말은 1하고 2랑 x가 서로소라는 뜻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x라고 하는 집합 안에는 1이라고 하는 원소와 2라고 하는 원소가 없다는 걸 알겠어요. 따라서 1하고 2를 제외한 3, 4, 5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집합이니까 그 개수 구하라고 했습니다. 2의 세제곱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9번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바꿔주시면 A 교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인데 다르죠? 자, 니은입니다. A 교집합 B랑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 을 합하라고 했으니까 색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니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A 합집합 B를 제외한 부분이니까 아니겠고요. 자, A 차집합 B는 하얀색 부분인데 이거를 전체 집합류에서 뺐으니까 결과적으로 반전되어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되겠네요. 리을도 맞고 답은 4번.
자, 10번입니다.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그럼 x-1,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그러면은 3, 괄호 열고 y-2 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원의 넓이를 2등분했대요. 넓이를 2등분했다는 거는 중심을 지났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a, 3을 대입하면 성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하시고, 자, 그럼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8 되겠고요. 이 직선이 이 중심을 지난다는 거기 때문에 대입하겠습니다. a 더하기 9 마이너스 8은 0.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 되겠네요. 자, 11번. 원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원이 y축에 접한대요. 우리 y축에 접한다는 거는 요 원의 중심의 x좌표하고 반지름이랑 같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시게 되면은 지금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a였어요. 그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중심의 x좌표는 a-3 되는 겁니다. 점의 대칭, 점의 평행 이동은 그대로 마이너스 3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게 중심의 x좌표인 거고 이게 반지름이랑 같으면 y축에 접하는 거겠어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지금 3이란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a의 값은 6 이렇게. 어렵지 않죠? 지금 여기 페이지까지는 딱히 어려운 문제들이 없는 것 같아요. 자, 12번. 원이 있는데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이 C2라고 했을 때 두 점 PQ가 두 원의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PQ 길이의 최소값 구하세요 했어요. 일단은 이동을 좀 하기 전에 평행 표준형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C1을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x-4제곱, y-1제곱 자, 플러스 16은 여기서 생기는 마이너스 16이랑 더하면서 사라지고 플러스 1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의 좌표를 가지고 대칭 이동하도록 하겠어요. 그럼 중심의 좌표가 4,1이고요.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한 후에 다시 한번 y는 x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1,4가 C2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C1의 중심이고요. 자, 그랬는데 이 원이 그럼 C1이 있고 C2가 있는데 이 원 위에 있는 점 P하고 Q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두 원의 중심과 중심을 연결을 한 선에서 반지름 길이만큼을 뺀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가 가장 짧은 최소 길이가 되겠네요. 따라서 우선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1과 마이너스 1,4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루트 4와 마이너스 1의 차는 5가 되겠죠? 제곱. 1과 4의 차는 3입니다. 제곱해주면 9. 그래서 루트 34가 되겠고요. 거기에서 각각 반지름 1, 2개 빼주시면은 루트 34 마이너스 2 이게 최소거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요 문제는요, 우리가 일단 대칭 이동도 잘 하실 수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원과 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였으니까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푼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13번
조건 PQ에 대하여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즉 P가 Q의 부분 집합이지만 진부분 집합인 것을 골라야겠네요. 혹은 P이면 Q이다는 성립하는데 Q이면 P이다는 성립하면 안 되는 명제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억 같은 경우에는 P가 X는 1이고요. Q는 인수분해 해볼게요. 그러면은 P는 Q의 집합은 1하고 마이너스 3이 있어요. 따라서 Q의 진리집합이 더 큰 부분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 X 곱하기 Y가 음수라고 하네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음수라는 거겠죠? 둘 다 음수면 안 되겠고, 그래서 얘는 x가 음수일 때는 y가 양수, x가 음수일 때는 y가 양수가 되겠습니다. 자, q 집합은요, x가 음수 또는 y가 음수래요. 이거는 x 음수, y 양수, x 양수, y 음수인 경우도 되지만 둘 다 음수인 경우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Q의 진리집합이 조금 더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정답이 되겠어요. 자, 디귿. 디귿은 A와 비교집합 C의 교집합이 A래요. 그러면은 교집합을 구한 거는 더 작은 집합이 나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A가 비교집합 C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뜻이 되겠고, 자, Q는요, 합집합을 했더니 비합집합 C가 나왔대요. 그러면 역시 비합집합 C가 A의 포함하는 집합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B하고 C가 있고요. 거기 교집합 안에 A가 이렇게 포함된다는 뜻이 되겠고, Q는 B하고 C의 합집합 안에 A가 포함된다는 거니까 뭐 이런 경우도 되겠어요. 그죠? 결과적으로 P이면 Q이다는 성립하는데 Q이면 P이다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역시 해당하는 정답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번이 답이 되겠어요. 요 교과서에 나와 있었던 문제죠. 기억에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4번.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주어졌고요. 부정이 참여되어야 한대요. 그럼 일단 부정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좀 기네요. kx제곱 3k 더하기 2x 4k-9가 0보다 작다. 가 참이되면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거가 되겠어요. 여기도 써지네. 자, 그러면 일단은 네가 2차 부등식이어야 한다라는 말이 없으니까 k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k가 0인 경우에는 지금 x제곱 사라질 테고요. 그러면 4x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이거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참이되는 부등식은 아니에요. 따라서 k의 값은 0이 되면은 안 되겠어요. 두 번째, 그럼 k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게 2차 부등식이 되는 거고요. 2차 부등식이 될 때는 지금 부등호의 방향이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시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x축보다 아래에 그려져야 돼요. 그러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져야 하는 거니까 일단 k가
음수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0이 아니라면 K는 일단 음수여야겠고요. 자, 그러면서도 X축하고 교점이 없어야 모든 실수 X에서 다 성립을 하는 거니까 X축과 교점이 없어야 한다. 즉 2차 방정식에 실근이 없어야 한다.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한다. 이렇게 연결되겠습니다. 따라서 판별식 짝수니까 짝수 공식 쓸게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겠습니다. 자, 그럼 판별식 적어보도록 할게요. B제곱 마이너스 A C 되겠고 이게 0보다 작아야겠어요. 자, 그럼 전개할게요. 9K 제곱 12K 더하기 4 마이너스 4K 제곱 더하기 9K가 0보다 작다. 정리하겠습니다. 5K 제곱 21K 더하기 4 자,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5, 4, 20에다가 1 더하니까 21 되지요. 5K 더하기 1과 K 더하기 4는 0보다 작다로 인수분해가 되고 자, 그럼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할 거고요. 그러면 0이 되게 하는 K 값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5분의 1 그리고 0보다 작다니까 아래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5분의 1보다는 작다.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정수 K의 개수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은 안 돼요. 이렇게 3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자,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을 포함하는 명제의 부정을 구할 수 있으셔야겠고요. 결국 이렇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조건으로까지 연결되니까요.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서 참이 되도록 하는 이 조건을 기억하셔야겠고요. 만약에 2차 부등식이라는 표현이 없다면은 2차항의 개수가 0인 경우까지 꼭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1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점 A랑 B랑 그리고 Y는 X 위의 점 P랑 X축 위의 점 Q에 대하여 네 점 A, B, P, Q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둘레 길이의 최소값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최소값 구하는 유형의 문제는 많이 풀어봤는데 사각형 둘레는 다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좌표 평면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Y는 X도 그려주시고 자, 그럼 4,3 A 5,2 B 그리고 Y는 X 직선 위에 어딘가에 P 그 다음 X축 위에 어딘가에 Q 이렇게 있다면은 요 A, Q 이렇게 연결을 한 사각형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런 거 우리가 대칭 이동을 이용하는 거는 알겠는데 무엇을 어디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야 하는지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점하고 동점을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정점을 동점이 있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할 거예요. 왜냐면 좌표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대칭 이동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A의 좌표를 P가 있는 이제 Y는 X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할 거고요. 얘가 A'. B점의 좌표를 Q가 있는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할 거예요. B' 이렇게. 자, 그러면은 A'P하고 AP의 길이가 같을 테고 그 다음에 QB하고 QB'의 길이가 같을 테니까
요 A'에서부터 B'까지 연결을 한 선을 이제 요 길이하고 같은 거예요. P, A', P, Q, B' 이 길이랑 A'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를 랑 비교를 한다면은 얘가 이제 최소 길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중에서 지금 A, 그 다음에 P, 그리고 다시 다른 걸로 해볼게요. 그럼 지금 둘레 길이 중에서 A에서부터 P까지, P에서 Q까지, 그리고 Q에서 B까지 이 세 변의 길이의 최소값은 A'에서부터 B'까지 길이랑 같다는 거고요. 요 A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는 따로 구해서 더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색깔 좀 구분해 볼까요? 여기 A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는 따로 구해서 계산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분홍색으로 표시한 세 변 길이의 요 세 변 길이의 합은요, A'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하고 같은 거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A'은 Y는 X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3,4가 되겠고요. B'의 좌표는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으니까 5,-2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A', B'의 길이는 루트 X 좌표의 차 제곱 더하기 Y 좌표의 차 제곱이니까 4 더하기 36 루트 40이고요. 이 루트 10이라고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B 사이의 길이는요. 얘가 4,3이었고 5,2였으니까 똑같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x좌표의 차제곱, y좌표의 차제곱 그럼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최소 거리는 요 2루트 10과 루트 2를 더한 5번 되겠습니다. 자, 사각형 둘레 길이의 최소값 구하는 유형은 잘 다루지 않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나오면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점을 어떻게 대칭 이동해야 하는지 또 잘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대칭 이동한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사각형의 변 중에서 어디를 의미하는 것인지 즉 세 변 길이의 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 변의 길이는 따로 계산해서 더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까지 기억해 주세요. 자, 1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순위 반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동안 한 봉사활동을 조사했더니 교통안전지도를 한 학생이 14명, 자, A라고 한다면 A 집합의 원소가 14개라는 거고요. 동급생 멘토링 지도를 한 학생이 19명, 여기를 집합 B라고 한다면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19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동급생 멘토링 지도만을 한 학생의 최대 명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B차 집합 A의 최대 명수를 구하는 건데 자, B차 집합 A는 B에서 A 교집합 B를 뺀 값과 같죠. 따라서 최대 명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교집합이 최소일 때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집합이 최소일 때라는 거는 합집합이 최대일 때와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면 합집합이 최대일 때는 합집합과 전체 집합이 같을 때인 거니까 전체 집합 25명을 합집합의 명수라고 생각을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집합의 명수는 14 더하기 19 빼기 교집합의 명수 되겠는데 이게 전체 집합 25라는 거겠고요.
따라서 계산을 해 주시게 되면은 교집합의 명수는 33에서 25를 빼니까 8명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B차집합 B에서 8명을 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19 빼기 8에서 11명이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식을 이렇게 자유롭게 변환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 두셔야 합니다. 자, 17번입니다. 서로 다른 세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A에 대하여 집합 B는 A 집합의 원소들끼리 더한 게 원소가 되겠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이때 B차 집합 A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여라. 자, 일단 서로 다른 세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집합 A의 원소들을 미지수로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A, B, C라고 놓고요. 얘네들은 서로 다른 세 자연수라고 했어요. 크기는 제 의미대로 그러면 이렇게 C가 제일 큰 거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B집합의 원소는 여기들을 다 더한 거니까 A 더하기 A 더하기 B, B 더하기 C. 일단 B 더하기 A는 그냥 겹치니까 하나만 쓰겠고요. B 더하기 B, 그 다음에 역시 겹치니까 아이고야. 아이고 B 더하기 C가 아니게 A 더하기 C를 제가 빠뜨렸네요. 그 다음에 C 더하기 C. 이렇게가 서로 다른 이제 원소가 되겠는데 지금은 개수를 세어보니까 6개예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는 조건이 원소의 개수가 5개라고 했거든. 그럼 이 중에서 중복되는 게 있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 자, 그 다음 나조건 집합 B의 원소의 최소값이 8이고 최대값이 24라는 거예요. 그럼 최소값은 가장 작은 거 2개 더한 2A가 되겠고 최대값은 가장 큰 자연수를 더한 2C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A는 4, 그 다음에 C는 1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이 중에서 겹치는 게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겹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되는 거는 지금 요 가운데에 있는 B 더하기 B가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걸 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A, B, C, A, B, C. 그럼 여기가 2A, A 더하기 A가 되겠고 여기도 A 더하기 B, B 더하기 B, C 더하기 B, A 더하기 C, B 더하기 C, C 더하기 C인 건데 자, 그러면은 일단 A가 4라는 거 알았고 C가 10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우리가 여기를 8, 여기를 24라고 쓸 수 있겠고요. 나머지도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은 A 더하기 B는 4 더하기 B, 여기는 4 더하기 12, 여기도 4 더하기 B, 여기는 B 더하기 12. 자, 그럼 어차피 4 더하기 B하고 이제 B 더하기 12랑 16은 겹치는 거니까 지워보면은 이렇게 6개가 남는 건데 그럼 이 중에 이렇게 겹치는 원소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봐봐요. 여기도 B가 들어있고 여기도 B가 들어있고 여기도 B가 들어있는데 각자 더하는 수가 얘는 A고 B고 C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같을 리는 없어 절대. B에다가 다 다른 수를 더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얘네가 이제 8이 되거나 이게 뭐 16이 되거나 뭐 아니면 얘가 24가 된다거나 뭐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생각을 해봐봐. 만약에 얘가 8이랑 같아진다라고 하면 b가 4인 건데 그럼 서로 다른 자연수라는 거에 어긋나겠죠. 그럼 얘가 16이 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또 b가 12가 되는 건데 그럼 c랑 또 같아지게 되니까 안 돼. 그럼 이렇게 둘이 같을 수는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4 더하기 b가 8이나 16이 될 수는 없어. 뭐 얘가 24가 된다고 하면은 b가 20인 건데 그럼 c가 제일 크다고 한 역시 가정의 모순이 되겠죠? 그럼 또 얘도 생각을 해봐봐. 얘가 둘이 같아지게 되면 b가 12가 되니까 안 되고 이렇게 둘이 같다고 하면은 b가 4가 되는 거니까 안 되고 이렇게 둘이 같다고 하는 것도 이제 b가 4가 b가 그러면 음수가 되는 거잖아. 안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b 더하기 b가 같아져야 된다는 건데 역시 b 더하기 b가 8이 될 수는 없고요. 그럼 4가 되는 거니까 24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아 그럼 남은 건 뭐밖에 없어? b 더하기 b가 16이라는 거구나. 따라서 2b가 16인 거니까 결과적으로 b는 8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럼 빈칸 다 채워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4 더하기 b였고 얘가 16인 거고 얘가 아까 8 더하기 10이었으니까 20 되는 건데 16 겹치니까 지워주시면은 얘네가 이제 b집합의 원소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a집합의 원소들은 이제 a, b, c 이렇게 되는 거고 b집합의 원소는 8, 12, 16, 20, 24 되는 거예요. 그럼 B차 집합 A의 원소들은 B에서 A에 해당하는 거 빼면은 16, 20, 24 남겠죠? 요거 3개 더해 주시면은 60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게 좀 객관식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법한 문제가 됐었을 것 같아요. 자, 18번. 실수 A, B, 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C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 코시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풀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기는 한데 어쨌든 나왔으니까 풀이는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근데 코시인데 이게 뭐지? 3개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C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3개의 문자 중에서 C를 제외한 A 더하기 B 넘어가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넘어가서 이 2개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다가 적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a제곱, b제곱, 여기는 이제 개수, a제곱, a 더하기 b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2가 될 테고요. 얘는 4-c제곱, 얘는 2-c제곱이 됩니다. 전개할게요. 그럼 8-2c제곱, 4-4c c제곱 이항하시면은 자, 3c제곱 마이너스 4c 마이너스 4 될 테네. 알겠죠? 그럼 3하고 1, 2하고 2로 인수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3c 더하기 2랑 c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c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2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가 나와요. 따라서 최대값은 2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구나. 그래서 2 빼기 마이너스 3분의 2 더해주시면은 2 더하기 2라서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응용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떠한 식 전체의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 개의 실수 중에 한 실수의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식을 변형을 해서 후시-슈바르츠 부등식에다가 적용하시면 돼요. 자, 19번. 실수 전체의 집합 중에서 자, 요거를 만족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객관식으로 풀면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텐데 이게 좀 주관식으로 주어지다 보니까 만점을 받기에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주은 조건부터 해석을 해보면 드모르간 공식의 법칙에 의해서 얘는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 안 된다 라는 말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은 아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즉 A 집합과 B 집합에 겹치는 부분이 존재해야 된다 라는 게 조건이겠습니다. 자, 그럼 A 집합의 범위를 수직선 위에다가 나타내 보면요.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가 되겠고 B집합의 범위를 잘 보시면은 자 지금 봐봐 A집합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는 8이야. 근데 지금 B집합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는 6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A집합 안에 B집합이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렇게 왜냐면 8이 더 넓으니까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어쨌든 교집합이 존재하는 거니까 조건은 맞아. 자,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공집합이 없기만 하면 되는 게 조건이기 때문에 요 비집합의 요 범위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아이고야, 다 같이 움직이네. 이걸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교집합을 벗어나게 될 때, 벗어나기 직전이 언제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랑 마이너스 3이랑 a 더하기 2를 비교하시면 자, a 더하기 2가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 있기만 하면 그 교집합이 존재하는 거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3보다 더 왼쪽에 오게 되면 이제 교집합이 없는 거죠. 교집합이 존재하기 위한 여기서의 최소값 조건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과 a 더하기 2의 조건은 얘가 더 커야 된다는 거야. a 더하기 2가 마이너스 3보다 더 오른쪽에 존재하면은 이제 교집합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같이 좀 하고 싶은데 안 되나 봐. 이렇게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있으면 이제 교집합이 생기는 거고 가다가 여기까지는 교집합이 존재하는 거고 얘네가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교집합이 안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교집합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요 a-4가 5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지금은 둘 다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까 같아지게 되어도 교집합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a-4는 5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 그 교집합이 존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a-4가 5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조건은 넘어가시면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넘어가시면은 9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9보다는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20번. 이거는 이제 누가 봐도 산술기하 문제가 되겠죠? 20번은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은 여기 분모하고 똑같은 형태가 나와야 하니까 이렇게 변형을 해주시고 시계값에 변함이 없어야 하는 거니까 플러스 12 해주시면은 처음 이 식과 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의 이 부분을 A, 이 부분을 B로 생각을 해서 산술기하 평균 관계 절대 부등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자, x-3과 x-3은 약분되겠고요. 4 곱하기 36만 남겠어요. 그리고 따로 더하기 12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는 2 곱하기 2가 2제곱 36은 6제곱 나오시게 되니까 2는 4, 4, 6에 24, 그 다음에 12 더해주면 36이 되겠어요. 따라서 최소값은 36이 되는 거고요. 자, 그때의 x값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등호가 성립할 때의 x값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a하고 b값이 같을 때 라고 식을 세워놓고 풀어주면 되겠죠. 양변에 x-3 곱해주시면 이렇게 없어질 테고요. 양변을 4로 나눠주시면은 4분의 36. 자, 양변에 제곱 씌워줄 거예요. 제곱근 씌워주시게 되면은 x-3. 그 전에 이거 약분하시면 9가 되겠죠? 자, 제곱근 구해주시면은 뿔마 3인데 어차피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3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x가 6일 때 최소값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b의 값은 6.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쉬운 것부터 좀 생소한 문제들까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점수도 낼 수 있으면서 변별력도 가를 수 있는 난이도였고요. 이제 요 문제에서 100점을 받는다면, 요 시험에서 100점을 받는다면 여러분들 학교 내신에서도 좋은 점수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려웠던 문제들 다시 한번 서술형으로 꼼꼼하게 정리를 해보고 완전히 자기 거가 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해 주세요.